자, 기타 판례들을 보도록 합니다. 자, 단전주치 사건 별표 치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임대인 갑은 단 한 차례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 을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갱신 계약 여부나 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주치를 취합니다. 자, 이것은 조각될 수 있을까? 자, 판결로지 1번. 과거에 피고인이 단전주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든지 통지받았다든지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피해자 승낙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수단 방법이 목적이 정당하거나 수단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에서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피고는 또 그래요. 자, 임대업자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주치를 취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인했는데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착오다. 그래서 금지착오로서 위법성 책임이 조각된다라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는 책임 조각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유죄다는 내용이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에 조각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이거죠.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의 주점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다 했을 때 이때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보증금도 다 까서 결국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었다면 이때는 단전 단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조각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또 보증금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전 단수를 하는 것은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밑에도 청소하려고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가는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관리서 고지서를 빼앗거나 집기 등을 드러낸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색깔 칠하시고 만료되지도 않았고 남아있는 상태였다면 올라가서 경험, 통지, 기한유예 요청 이런 부분들은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오인한 것은 역시 전부 다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색깔 드시고요. 여기 만료, 남아있지 않는다, 청소 다 기출 많이 되었던 판례들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자, 불법 녹음 자료 보도 사건인데 자, 1번도 출제된 적 있어요. 자, 불법 감청 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 불법 감청 녹음에 의해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한 것은 20조에 따라 정당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 지문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게 2번입니다. 자,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이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였다. 그래서 이 자신 방송에 까버렸죠. 이제 MBC야 이게. 그래서 이 기자가 좀 유명한 기자인데요.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수단 방법의 상당성을 결의했기 때문에 따라서 조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와 이 판례와도 연결되어 있는 판례인데요. 자, 이 국회의원입니다. 자, 중앙일간지 사주간의 사적 대화를 역시 불법 녹음 떴죠. 입수해서 배포했는데 그 장소가 국회의원회관이야. 자, 그랬을 때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기각이다고 봤습니다. 우리 형사법에서도 배우잖아요.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헌법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입니다. 국회 안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이제 까발리잖아요. 국회 내가 아니고 국회를 벗어난 인터넷 홈페이지에 까발리게 되면 답을 한 얘기잖아요. 그때는
국회 내에서 행했다라고 볼 수 없어서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방송에 까발리거나 인터넷에 까발리거나 하는 것은 죄가 되지만 국회 장소 안에서 까발린 것은 면책특권 대상이 됩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인데요. 자,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장 내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자, 그러면 근로자들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비닐봉지를 씌워서 카메라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단은요. 이 CCTV 이 촬영 행위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조각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카메라를 회사 측에서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았다. 또 시험 가동만 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상태 하에서 지금 이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을 방해한 것은 이것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CTV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 하에서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정식적으로 CCTV를 작동을 시작한 이후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들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즉 근로자들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그 촬영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 정상적으로 CCTV를 작동한 이후에는 조각되지만 작동시키지 않았다든지 시험 가동만 한 상태에서 씌운 것은 정당행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정당행위가 되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을 보면 단전 조치인데요. 단전 조치도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때는 이 단전 조치가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죠. 단전 조치. 3번도 단수행위인데 역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은 조각됩니다. 밑에도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 사전 경고까지 해서 한 단수행위는 조각됩니다. 단수조치 3가지를 묶어볼게요. 정리하시고요. 자, 뽕밭을 유린하는 소유 고삐가 나무에 얽혀서 풀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 고삐를 낫으로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밭에서 끌어냈다고 했을 때 이 소 고삐를 낫으로 끄는 부분이 손괴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 소가 뽕밭을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고삐를 낫으로 끄는 것은 조각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사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해서 신도들에게 배포한 것은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복사해서 뿌린 것은 이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죠? 이 신도들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교단의 이익에 관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삼보일배 이런 것도 조각된다고 봤고요. 삼보일배 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잖아요. 교통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7번도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고 또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삼보일배를 했는데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판례는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판례 묶으시고 자, 이익을 빼돌린다는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심이 드는 파일을 검색했다는 거죠. 정당행위로 봤습니다. 자,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는데 판례는 일단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만 이 모가 한 일은 양육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고의도 탈락되고 봐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조사받는 것을 따지고자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했는데 그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실랑이입니다. 그래서 문짝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해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했을 때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조심하시면 됩니다. 소극적 행위와도 결부시킬 수도 있는데 실랑이 사건입니다. 실랑이가 되어서 문짝이 떨어진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조각된다. 자, 서류 작성 대행행인데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기부행인데요. 기부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 형태의 하나로서 생활 범위 안에 드는 것이라면 조각된다고 봤어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것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 하면 틀려요. 자, 자원봉사자네요. 자, 배우자, 직계혈족, 친족에게 식사 한 끼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권자에게 무료 제공하면 그때는 접대행위가 되어서 위반될 여지가 있지만 봉사자입니다. 봉사자의 배우자 등에게 한 것은 역시 사회 질서 안의 범주 안에 들어온 것이므로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아니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12, 13을 묶어볼게요. 자, 마을회관 건립행위. 선거 후보자인데, 그죠? 후보자가 마을회관 건립 경비 기부행위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요건 해당성은 있지만 조각된다고 봤네요. 여기까지 묶을게요. 14번까지 묶을게요. 문제가 될 여지도 있겠죠. 그렇죠? 왜 마을회관 건립경비 기부를 하냐고. 경비 기부 행위를 하냐고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표를 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는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조각된다고 봤네요. 야간 도주 방지입니다. 이런 목적하에 취침시간 중에 한해서 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죠.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어머니 등에 의뢰가 있거나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해서만 3일 동안만 시정했다는 거죠.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24시간 내내 감금한 게 아니잖아요. 자, 두 가지 묶어볼게요. 자,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궜다.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어떤 피고인이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들어간 겁니다. 부득이 이런 고통을 겪어봤던 피고인이 부득이 하게 들어갔다면 정당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자물쇠로 잠가놨는데요. 회의를 열려고 하였는데 문이 잠겨있자 빛이 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서 5,000원짜리 자물쇠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피해 법익이 경미하다는 거죠. 5,000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이 급한 거지 지금 5,000원짜리가 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하였다. 매수해서 뿌렸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비료가 잘못됐는지 딸기 묘목,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회사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면서 사장이야 간부들에게 욕설을 했다. 할만하죠. 인류농사 망쳤는데요. 들었다 놨다 시위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을 때 이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구직 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심하고 불쌍한 놈 이렇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생계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기레기 사건 아시죠? 모욕죄가 많이 나와요. 기레기, 또라이, 자 이런 표현들 강론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24번과 25번 묶어보시고요. 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그것에 부착된 이러이러한 내용의 위원장 명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냈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고문은 뭐냐면 이 관리소장의 직인을 받고 부착해 놔야 되는데 직인도 받지 않고 무단 부착해 놨다는 거죠. 그쵸? 라고 했을 때 그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소집 공고문을 떼어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집 공고문이 회장의 승인 없이 지금 부착된 거란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 없이 직인 없이 부착된 것은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조각된다. 자, 지역버스 노조조 조합원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버스노조 악의 축, 갑과 을을 구속하라 이런 표현을 적시했는데 정당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스북에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유, 구구부패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밑줄 그어놓고 외우면 되지. 악의 축 구속하라. 기레기, 또라이, 그쵸?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부인하면서 이런 표현 쓴 부분. 자, 그 다음 봅니다. 최신 판례인데, 자, 이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정입학 관련해서 깜빵 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다시 총장으로 선임된 거야. 그쵸? 학생들이 난리 났겠죠. 그래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면담 받아주나? 안 받아주죠. 진입을 시도했는데 다 막힙니다.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밑에 을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하는 거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하에 밑에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부분, 이 부분은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올라가서 여기 실랑이 나왔네요. 자, 음란물에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등등이 결합했다 했을 때 이 결합 표현물의 표현 행위가 20조에 해당될 수가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판례 뭐라 하고 있냐면 자, 뭐뭇이 종종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그 표현의 해악이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서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가 되었다든지 다양한 의견과 사상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것 또한 조각될 수가 있다. 20조에 따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출제된 적 있어요. 23년도 검찰직 9급에도 출제가 됐고 그래요. 자,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색깔을 통해서 형광사인펜 칠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암기하시면 됩니다.